안녕하십니까. 에듀전의 신동호입니다. 보시기 전에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이제 얼마 전에 고등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강의를 한 적이 있었는데요. 전교생들에게 전교생 전체를 한꺼번에 강의했던 것이 아니라 2개 반 내지는 3개 반씩을 쪼개서 이제 강의를 쭉 다 했었기 때문에 애들의 상태를 좀 더 면밀히 살펴볼 수 있었는데요. 거기에서 제가 깜짝 놀랐던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아이들이 대입에 대해서, 물론 일반 고고 수준은 중위권 학생들 정도의 수준입니다. 그 학교 전체적인 게. 아니, 오히려 뭐 전국적인 학교에 따지면 경기도는 아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서울이나 수도권이 아니었기 때문에 조금 처질 수는 있겠습니다만, 지방권에서는 뭐 늘 많이 보는 학교들 유형의 학교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학교에 아이들을 강의를 하고 있는데, 아이들에게 이제 제가 최근에 찍은 영상처럼 구체적으로 학교 수업 활동이 이렇게 중요한 거고, 성적보다 이 수업 활동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이렇게 크니 뭐 굉장히 열심히 생활해라, 뭐 주로 이런 얘기였는데요. 제가 깜짝 놀랐던 것은 이겁니다. 학생들이 대입 전형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있는 학생들이 전교생이 몇 명일까? 30명, 10반 300명, 400명 중에 420명? 400명 중에 아는 아이들이, 대입 전형에 대해서 아는 아이들이 20명도 안 되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입에서 수시와 정시에 대해서는 알고 있는데, 수시에서도 학생부 교과, 학생부 종합 뭐 이런 거 알고 있는 애들이 대략 한 20%, 10%에서 20%라고 봤고, 또 학생부 종합 전형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아는 애들은 세넷? 4명이라고 하면 40명이 1%니까, 그죠? 40명이 10%니까 4명 정도라고 1%네요. 그죠? 1% 정도만 알고 있더라.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적은 거죠. 그런데 이런 사실은 또 제가 최근에 찍는 영상들 또는 공개한 영상들을 찾아보시면 아시겠지만, 학생부 종합전형을 정확히 이해하는 학생들이 별로 없다.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애들이 이해력이 떨어진 아이들도 있을 거고요. 분명히. 다만 이해력이 있지만 그것보다는 아이가 갖고 있는 상태가 그냥 공부만 잘하면 되지 라고 생각하는, 그러니까 공부만 잘하면 되지라고 하는 이것 안에 무엇이 들어가 있는 거냐면 시험의 성적에 대한 결과만, 그러니까 시험의 결과만 있는 거죠. 그리고 시험의 결과는 분명히 그 아이가 생각하는 범위 아래는 수행평가가 들어가긴 하지만 뭐 그것은 뭐 곁다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시험 결과만 보고 생각하는 거니까 얘는 뭐 문제풀이나 하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 거죠. 그런데 그 문제풀이의 효능은 그 시험이 끝나면 그걸로 소멸이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 과목에 있는 또 다른 거에 또 그 문제풀이를 또 해가는 거죠. 기본적인 원칙은, 기본적인 원리나 개념은 파악하기도 이전에 문제풀이부터 시작한 거였고, 그 문제풀이 어느 정도 스킬을 좀 습득할 때 되면 시험은 끝났고, 또 다른 문제를 또 이렇게 계속 다람쥐 쳇바퀴 돌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아이가 진정으로 고민해야 될, 수업 시간에 고민해야 될 문제 해결 방식이나 분리 분석이라든지 창의적 사고라든지 이런 것들은 아예 여기에 들어가 있지가 않은 거죠. 그런데 학생부 종합전형은 바로 제가 좀 전에 얘기했던 단어, 분리 분석, 또 창의적 사고, 대안적 사고, 뭐 이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는 것들을
요구하고 있는 거거든요.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더 좋은 대학을 간다는 것은. 근데 학생들은 그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알고 있지 못하다는 사실이죠. 너무 깜짝 놀란 건 아니죠. 왜냐하면 이렇게 구체적으로 얘기하는 것들은 사실은 뭐 그닥 그렇게 많은 채널에서 얘기하고 있진 않았으니까요, 그동안.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 학생부 종합전형에 대한 이해력이 떨어지다 보면 결국은 어떤 결과가 되냐면 학교에서의 활동도 끌려다니는 활동으로밖에 활동하지 않는다는 거죠. 왜냐하면 학교에서도 저처럼 이렇게 얘기해주면 좋겠지만 그런 것보다는 어쨌든 시험의 결과물에 더 집중하게 되죠. 이유는 시험의 결과물이 곧 이 아이의 능력치로 구분이 되어진 것들을 우리 선생님들은 수십 년 동안 그렇게 적응을 해온 거죠. 자기도. 그 시험 결과물이 좋다면 애도 싸가지가 있더라라고 하는 게 이미 이렇게 익혀져 있죠. 그리고 가끔 어떤 아이들은 3, 4등급이나 5, 6등급 아이들 중에도 가끔은 아주 괜찮은 애들도 있다. 그런데 그것이 수업활동과 연계가 안 되고 있는 거죠. 이 아이도. 그렇지만 이렇게 3, 4등급이나 5, 6등급의 아이들 중에 분명히 역량 자체는 뛰어났지만 공부하는 방법을 몰라서 공부를 못하는 아이들도 있었을 거거든요. 근데 학교는 공부 못하는 것들을 이렇게 공부 못하는 거가 어떤 심리학적 요인인지 아니면 그 아이 가정 환경적인 문제인지에 대한 관심보다는 어쨌든 내가 가르치기도 바쁜 거거든요. 교사들도. 그런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이 대입전형을 그렇게 정도 1%만이 알고 있었다. 고등학교 1학년이에요. 1%만이 알고 있었다는 사실에 매우 놀랍웠고요. 다만 그 1% 역시도 제가 최근에 찍는 영상처럼 학생부 종합전형을 정확히 알고 있는 애는 없었다. 그렇다고 하면 2학년이나 고등학교 2학년이나 고등학교 3학년은 그럼 이런 사실을 알고 있을까요? 아마 아는 애들 거의 없을 겁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학생들이 알고 있는 지금 대입 전형은 상당 부분은 언론에 노출되어진 것들만 알고 있죠. 플러스 교사가 얘기한 건데 그 교사가 얘기한 것은 자기가 학생부에 기록해주는 내용을 너네들이 이렇게 하면 기록을 해주고 하는 얘기를 어떤 수업 시간에 분명히 얘기는 했었을 거예요. 다만 그거를 굳이 그렇게 매번 자주 하지는 않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아이들은 자기의 기록사항에 대해서 물론 자기가 정리한 거 나중에 제출해라 뭐 이런 말도 뭐 있었는지 모르지만 설령 그렇다고 한다 하더라도 무엇을 어떻게 기록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아이도 뭐 대충 내가 뭐 했지 하고서 그냥 대충 제출하는 거죠. 그러니까 결과도 안 좋은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계속 반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 아이가 학생부 종합전형에서는 그 기록이 중요하고 그 기록은 수업 생활, 수업 태도에서 수업 활동에서 나오는 것이고 그 수업 활동은 구체적으로 너가 모르는 거에 질문을 통해서 뭔가 가져오는 어떤 그 아이의 업그레이드 되는 면 이런 것들이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 학생들이 모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뭐 원래는 일반고 1학년들이 대입에 대해서 너무 모르고 있다라는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가만히 보니까 2학년, 3학년도 그것을 머리로 알고 있는 애들도 있겠지만 정말 가슴으로 받아들여서 알고 있는 애들이 몇이나 있을까 싶네요. 그런데요, 정말. 그러니까 이런 사실에 대해서 우리 아이가 대입 전형을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미 찍어놓은 이전의 영상들이 있거든요. 수업 활동이 어떻게 해야 된다, 뭐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 한 것들이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어머님들이 꼭 이렇게, 찍어놔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또 하나는, 모든 문제는 다 할 수는 없고요. 일단,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대입 전형에서 잘 모르는 것이 분명하다. 우리 학부모님들 아이에게 분명히 물어봐 주세요.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라고. 그러면 아이들은 분명히 들었던 대로 아니면 언론에 노출되었던 자기가 봤던 친구에게 들었던 내용들이 상당 부분이 내신 성적이라고 얘기할 거예요. 내신 성적 아니야? 그러면 과감히 이렇게 말씀해 주셔야 됩니다. 내신 성적 아니다. 내신 성적이 아니고 너가 가지고 있는 수업 활동이다. 그럼 선생님이 어떻게 알아 그거를? 그거는 너가 나중에 너가 수업 활동에서 했던 노력, 뭐 너무 졸렸는데 수학 시간에 너무 졸려서 내가 꼬집고 막 이렇게 했어. 그리고도 졸려서 뭐 나 세수하러 나갔다 왔어. 이런 것도 기록해 놓으라고 하세요. 그리고 내가 모르는 게 나가서 선생님께 이러이러한 것들을 질문을 했어. 이렇게 하고 질문을 한 것들을 기록해 놓으라는 거죠. 질문한 내용을. 그리고 선생님 반응까지도요. 이렇게 기록해 놓고 나중에 제출하면 되는 거예요. 한 학년이 끝나면. 왜냐면 모든 아이들을 선생님도 나름대로 뭐 어떤 기록장이 있어서 기록해 놓을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선생님도 이 아이의 실질적인 변화나 그런 것들을 다 파악한다? 다 100%는 아니죠. 일부 파악은 분명히 하시겠지만 100% 파악이 불가능하니까 너네들이 노력한 거라든지 너네들 제출할 거 있으면 제출해 라고 얘기를 하겠죠. 또 우리는 사람이고 또 동물이다 보니까 선생님들도 공부 잘하는 아이는 태도도 좋다 보니까 기억에 늘상 남아있게 되거든요. 공부 못하는 애는 쳐다보기도 싫을지도 모르죠. 가끔 싸가지 없는 애들은 더더욱 그럴지도 모르고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이렇게 기록해 놓고 그것에 대한 어떤 그 내용의 결과물들이 결국 선생님이 그거를 보면 알 수 있죠. 참 얘가 그랬었지. 이러면서 그때 당시에 느꼈던 감정까지도 느꼈던 감정이라는 건 냉정히 얘기해 보면 평가죠. 그 감정까지도 기록을 해놓게 되는 거죠. 학교생활 기록부에. 그리고 그때 느꼈던 감정이 그냥 잘했던 건지 얘가 배웠던 것인지 또는 그거에 대해서 얘가 뭔가 다시 재질문했을 때 이 아이의 뛰어난 점을 발견했다든지 했을 때 선생님은 이 아이가 뛰어나다고 기록해 놓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과정들이 필요한 건데 이것에 대해서 그냥 공부만 잘하면 좋은 대학 가는 줄 안다는 거죠. 근데 공부만 잘해서 좋은 대학 간다고 하면 내신 1등급인데 왜 서연고도 떨어지는 애들은 뭘로 떨어져요? 그죠? 떨어지는 이유가 있다니까요. 그것은 단순히 선생님이 몰라서 안 써줘서일까요? 아니에요. 그건 분명히 아닙니다. 그건 다른 시간에 그거는 왜 그랬는지는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만 일단 그 아이가 내가 무엇을 배웠는지 또는 내가 어떤 수업활동에서 어떤 노력을 기울였는지 그리고 그 수업활동을 통해서 내가 어떤 책을 더 읽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에 알고 있어야 되는 거죠. 또 하나는 학기 말 정도 되면 분명히 읽은 책들에 대해서 이제 기록을 하라고 할 텐데 여기서 매우 중요한 포인트죠. 읽은 책은 웬만한 애들 5권을 내든 4권을 내든 몇 권씩 다 또는 10권, 20권, 30권 이렇게 내는 아이들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면 아이가 독서를 많이 하면 어떻게 돼요? 걔가 6개월 동안 4, 5개월 동안 독서를 한 20권을 했다고 가정하면 그 아이가 어떻게 변해 있을 것 같습니까, 어머니? 굉장히 많이 변해 있겠죠. 근데 그 변화를 나만 아나요? 선생님도 알고 있죠. 그리고 만약에 그 아이가 그 정도만이 아니라 그 책 읽은 거에 대해서 교사와 그 책과 관련해서 얘기를 했다고 하면 교사는 더욱 뚜렷하게 자기 기억의 메모리에 있을 겁니다. 기억 속에 있을 겁니다. 이렇게 되면 이 아이가 매우 뛰어난 아이라는 것이 누가 봐도 똘똘하지 않아요? 이게 기록되어 있다면. 이런 아이가
이제 그 뭐죠? 좋은 대학에 더 가는 거죠. 갈 가능성이 많은 거죠. 왜냐면 단순히 그거 하나만 가지고 대학 가는 건 아니니까요. 그래서 이 그 일반고 1학년들 대입에 대해서 아는 애들이 거의 없다. 그렇지만 일반고 근데 자사고 특목고 애들은 그 애들 수준들이 있어서인지 상당히 많이 알아요. 물론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기록에 대한 내용도 그 교사들이 그렇게, 그러니까 애들이 얘기해주면 쉽게 받아들여서 그런지 애들도 꽤 많이 알고 있어요. 다만 꽤 많이 알고 있지만 그것을 정확히 알고 있는 아이들은 별로 없다. 특목고 자사고 아이들도.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왜 안 알려주냐가 아니라, 아니 학교에서 분명히 얘기했을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할 때. 그런데 얘기했지만 그 아이 기억 속에 아니 성적보다 더 중요한 게 어디 있어. 그러니까 성적이라는 거에 완전 필이 꽂혀서 아예 다른 정보는 귀로 막아 있는지도 몰라요. 실제로. 그렇다는 얘기 꼭 해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우리가 아이들의 대입 전형을, 특히 학생부 종합 전형을 잘 하는 것이 사실 냉정히 생각해 보면 더 유리하잖아요. 왜냐하면 학생부 교과나 수능이나 이런 것들은 어쨌든 공부한 결과물, 그러니까 시험 성적의 결과물에 의해서 나가는 거지만, 나가니까 그 등급에 따라서, 그 성적에 따라서 대학을 가는 거지만, 학생부 종합전형은 뭐 운만 좋으면, 그죠? 운만 좋다? 이런 건 아니고, 노력만 좋다면 5등급 이상 차이를 극복도 하잖아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보면 아이들이 뛰어난 역량이 정말로 있다니까요. 근데 얘가 이거를 이렇게 개발하려고 안 해요. 그리고 학부모들 역시도 그 개발에 대한 필요성을 그렇게까지 인식하고 있지 못하고요. 근데 정작 그 고집에 센 애들 있잖아요. 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 발명가가 될 거야 이러면서 막, 발명가가 되려면 일단 공부도 매우 필요하지만 이 아이는 그때부터 이미 막 뭔가를 만들어 오고 뭐 이런 애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능력을 더 발휘하도록 만들어 주라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것이 곧 독서가 이어지게 하고, 근데 얘가 이러다 보니까 공부는 못해서 5등급이 됐고 6등급이 됐어. 그러니까 그런 아이들이 한양대도 가고 중앙대도 가고 이렇게 간다는 얘기, 건대도 가고 뭐 어쨌든 그런 대학들 다 간다는 얘기예요. 어쨌든 이 일반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아이들도 아직 기회가 있어요. 지금 4월 달이죠. 4월 초죠. 아직도 기회가 있습니다. 오늘부터 당장 선생님에게 책 들고 가서 저 이거 질문 있습니다, 선생님. 그리고 책 들고 가서 선생님 제가 정말 내신 공부 잘해보고 싶은데 시험 문제 어디서 나와요? 이것부터 물으세요. 막연하게 친구들이 떠도는 말 하지 말고 선생님 저 정말 내신 이번부터는 꼭 올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제발 저한테 어서 시험 문제 나오는지도 좀 알려주세요. 그럼 그렇게 얘기하고 안 알려주는 선생님이 있을까요? 이 부분 정말 꼭 좀 지켜주시고 가능한 한 이렇게 이제 이거를 또 이렇게 아이들과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 말이 엉키기도 하고 또 제가 또 이렇게 능숙한 달변가는 아니기 때문에 반복적인 단어도 많이 쓰고는 하지만 아이들에게 이 영상을 같이 틀어주고 야 이렇게 바뀌면 된다고 한다. 정말로 그래요. 그래서 제가 이번부터는 어떤 프로젝트를 진행하려고 하는데요. 저의 영상 밑에 우리 아이 상담 필요하다고 이렇게 댓글로 달아주시겠어요? 그러면 그 댓글 중에 모든 아이들을 상담을 해주고 싶지만 얼마나 될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오면 최대한 어떻게 상담을 해드리겠다라고 하는 것들을 제가 다시 올려놓도록 할게요. 그리고 그 아이들을 직접 만나서 대화할 필요성도 있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아이들에게 구체적으로 정말 이게 아이들도 다 그러니까 꼭 등급을 얘기하면 뭐하지만 어쨌든 아이들이 수준이라는 게 있거든요. 1등급이나
꼭 지금 현재 어쨌든 9등급이로 나눠져 있기 때문에 상대적 평가이니까. 근데 사실은 아이들은 한 반에 30명이 있으면 30개 등급으로 나눠질 만큼 정말로 다양한 아이들이 있어요. 정말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끔은 이 아이들을 다 어떻게 해야 되지? 근데 어쨌든 교실은 이 모든 아이를 한 그릇에 담아져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학교도 나름대로 굉장히 어려운 거죠. 근데 어쨌든 이거는 뭐 현실이고, 공립학교를 다니는 이상, 공교육을 하고 있는 이상 어쨌든 이거 현실이죠. 그래서 제가 어떻게든 그 아이들 개별 상담을 가능한 한 해줄 수 있는 방법을 찾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댓글에 우리 아이 상담이 필요합니다. 우리 아이 어떤 상태입니다. 이렇게 나눠주시면 그 중에 몇 명만이든 아니면 어쨌든 최대한 곤란을 겪고 있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먼저 상담을 해드리고요. 그 다음에 제가 이렇게 특히 남자애들은 아무런 생각 없이 또 학교를 다니는 애들이 정말로 많아요. 물론 여자애들도 마찬가지긴 하지만 여자애들보다 남자애들이 특히 더 심한데요. 그래서 이 진로 만들기 프로젝트라는 걸 지금 하려고 합니다. 물론 우리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비판적 사고력 향상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려고 하는데요. 어쨌든 그것은 다음 영상에도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아이들의 어떤 역량을 키우는 데 있어서는 책만한 게 없습니다. 그래서 나침반 36.5도나 제가 만든 월간지죠. 인문시사 교양 뭐 이런 교육 뭐 과학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 있는 잡지고요. 물론 뭐 또 톡톡이라는 잡지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초등용이라고 만들어 놨지만 실제로는 초등용 아이들 중에서도 조금 하이 레벨에 있는 애들이 보는 거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고등학교 교실에도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톡톡이를 초등생용이라고 놨긴 했지만 실제로 초등생용은 아니고요. 대신 내용도 어른이 봐도 재밌습니다. 그러니까 이 잡지 정기구독은 꼭 하시는 게 좋을 듯 싶어요. 아이들과 아이들이 읽어볼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어요. 이것은 특히 그 문학과 비문학 쪽을 많이 알아야 아이가 똑똑해지거든요. 근데 문학 쪽만 공부해서는 아이가 성장이 좀 더딥니다. 그러니까 그런 차이 분명히 있다는 거 알아주셨으면 좋겠고요. 아이들 분명히 이 대입전형 잘 모르니까 대입전형을 분명히 알 수 있도록 이 동영상도 같이 봐주시고 그리고 그 능력치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발휘하는지에 대해서는 영상을 통해서 또다시 이렇게 찍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